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천안의 안서동의 공포 실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살았던 분이 20년 전에 겪었던 실제 일화였는데요. 어렸을 때 저녁에 동네 슈퍼를 가면서 한 빌라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안서동에 또 다른 괴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괴담이라기보다 실제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쭉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랑 비슷하고 장소도 분명 똑같은 장소 같습니다. 위치가 안서초등학교 뒤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여자가 빌라 창가에 서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실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고 자세히 보면 여기서 어떤 귀신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시죠. 때는 2001년 경상도에서 천안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는 자취방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 이미 좋은 방들은 계약이 다 끝난 상태라 좋은 방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은 매물을 알아보려고 하루를 꼬박 돌아다녔고 안서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적당했는데 무엇보다도 방이 넓고 컸습니다. 10명 정도는 거뜬히 잘 수 있을 정도로 넓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건물에 그 방 하나 남았으니 빨리 채워야 한다며 다른 방보다 30만원이나 싸게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마냥 좋았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 마냥 싼 가격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처음 자취를 하다 보니 살림살이도 없었고 그냥 맨바닥에 이불만 깔고 잠을 잤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게 보이더군요. 방문 위쪽 천장에 도배된 벽지 중 한 부분이 유독 노랗게 변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 도배까지 새로 했다고 했지만 꼭 관짝 크기의 네모난 부분만 도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워낙 싼 값에 들어왔다 보니 항의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1학기가 시작되고 건축하다 보니 매일 과제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의 이상한 일은 체육대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체육대회를 참여하고 뒤풀이에 가기 전에 씻으려고 집에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에 물을 묻히고 있었는데 폼 클렌징을 하려고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에 이상한 게 비치는 겁니다. 분명 거울에는 제 얼굴이 나타나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올라와 있었죠. 놀라서 눈을 한 번 깜빡이니 다시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물방울이 맺혀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제가 봤던 얼굴은 분명 쌍꺼풀이 있는 커다란 눈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양쪽 모두 쌍꺼풀이 없고요. 그걸 깨닫자마자 오싹한 마음에 빠르게 집 밖으로 나와 뒤풀이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고 있다가 집에 도면을 놓고 와서 빠르게 집에 다녀올 심산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던 그 시간에 집에 와서 불을 켰는데 이 집이 불이 한 번에 켜지지 않거든요. 몇 번을 깜빡이다가 불이 들어왔는데 불이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잔상 같은 게 남았죠. 불이 2번 정도 깜빡일 때 나타나는 잔상에 순간적으로 여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방 안에 두 팔로 무릎을 감싸고 당겨 앉아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어찌나 무섭던지 도면은 챙기지도 못하고 문도 못 잠근 채 그대로 뛰어나갔습니다. 앉아있는 모습까지 볼 정도로 뚜렷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무서워도 제가 갈 곳은 그 집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저를 포함한 2 커플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신나게 술을 마셨는데 여자친구는 자기 자취방에 가겠다며 새벽 3시쯤 집을 나섰고 나머지 3명은 남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러다 남은 여자의 하나는 술에 취해서 방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니 6시에 깨워달라고 말하더군요. 남은 남자 둘이서 계속 술을 마셨는데 결국 6시까지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자애가 말했던 시간이 다 되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애를 깨웠죠. 그런데 벼랑간 여자애가 일어나더니 눈을 부비면서 얼마간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친구를 쳐다보기 시작하더니 그 뒤쪽으로 시선이 옮겨지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지선이 언제 왔어? 순간 저랑 그 남자친구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계속 남자친구 뒤를 쳐다보면서 지선이 언제 왔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둘 다 놀라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까 새벽에 가지 않았냐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웃어 넘기려고 했죠. 워낙 많이 마셨기 때문에 여자애도 그대로 다시 눕더니 잠을 잤고 저희도 학교는 못 갔습니다. 점심쯤 되었을 때 내 딸 근처 식당에서 해장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애가 한동안 계속 고민을 하더니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6시에 자기를 깨웠을 때 겨우 눈이 떠져서 저와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남자친구 뒤에 웬 여자가 서서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것도 자기 남자친구의 두 다리를 양팔로 감싸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술김에 제 여자친구인 지선이가 다시 왔구나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생김새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 생각해보니 그 위치가 정확하게 누렇게 변색된 그 도배지 바로 밑이었습니다. 저야 제가 그곳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하진 않았지만 이미 학과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바람에 대부분 저희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번은 학기 마지막에 남자 동기 11명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들 골아떨어졌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잘 있다가 한 놈이 말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놈이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고 여자가 나왔다고 말하더군요. 문제는 이놈이 가위에 눌렸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다른 애들도 동시에 자기도 가위에 눌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놈들이 단체로 미쳐서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가 싶었지만 다들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눌렸다는 가위 내용은 다 달랐지만 젊은 여자가 나왔다는 건 똑같았죠. 이로써 저희 집은 귀신 나오는 흉가라는 게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학기가 끝나고 저는 고향에 내려가 조선소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고 방학을 핑계로 그 집을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당시 석유값이 오르면서 자취방 가격이 죄다 30만원 이상이 올라갔고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께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말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거든요. 돈도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시 그 끔찍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귀신을 더욱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첫날부터 악몽을 꾸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연기처럼 잘 안 보였지만 이내 그 여자가 나타나더군요. 계속 옆에서 말을 하거나 제 두 눈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을 뛰쳐나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게 된 날이었죠. 몸이 아프지도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고 눈은 떠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자 직감적으로 이게 가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천장에 있는 동그란 조명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가위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속으로 세거나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주변에서 주워들었던 것들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에 있던 둥근 조명에서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사람의 형태가 되더군요. 얼마나 무섭던지 땀이 뒷덜미까지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 연기는 점차 제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제 눈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연기가 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고 겨우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고 쿵쾅대는 심장 소리 때문에 한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겨우 진정을 시키고는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번에는 가위가 아니라 또다시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제 방에 누워있었고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제3자의 시점에서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위에 귀신인지 뭔지가 올라타서는 제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여자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뭔지 몰라서 보고 있으니 쇳소리처럼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건 제 목을 움켜잡고는 흔들고 있었고 저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봤던 그 여자인 게 분명해졌고 다시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결국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더 살기는 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넘겨짚을 수는 없었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 있으면 누구든 단발머리의 여자 귀신을 본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되었든 더 이상 제가 아닌 게 다행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에서도 분명 여자 귀신이 방 안에 있었고 그 방에서 자살을 한 귀신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점이 아마 그 이후인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는 약 2년을 같은 귀신에게 시달렸던 거죠. 나중에 글쓴이가 후일담을 올리는데요. 군복무를 하고 같은 동네에서 다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사람이 들어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자취방의 특성상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하숙이나 자취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 지금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서초등학교 뒤편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